어느 여름밤 무더운 공기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인적이 드문 동네를 산책하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아파트는 도시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한적한 골목길이 많았다. 나는 그 길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밤하늘은 불빛에 가려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은 간간히 깜박이며 길을 비췄다. 나는 처음 걷는 길 같은데 익숙한 느낌이 드는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길은 수년 전 도시 개발로 인해 방치된 채 있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이어졌다. 걸어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썩은 나무 냄새와 염소의 비릿한 냄새가 섞인 듯한 기묘한 냄새였다. 갑작스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골목을 계속 걸어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은 끝날 줄 몰랐다. 몇 번이나 걷고 또 걸었지만 끝없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다 한순간 골목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분명한 발음의 속삭임임을 알아차렸다. 돌아가, 돌아가. 나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공포감에 휩싸여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상하게도 골목 어디에도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 패닉에 빠져 길을 따라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곳은 마치 미로처럼 나를 휘감아 도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뒤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발소리는 갑자기 사라졌다. 순식간에 고요함이 찾아와 나는 뒤돌아섰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황스러움과 공포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골목 구석에 있는 낡은 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녹슬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새 것처럼 부드럽게 열렸다. 나는 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갔다. 안쪽은 예상과 달리 아늑한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손글씨로 써진 글이 있었다. 1995년 7월 17일 계속되는 속삭임. 그들은 나를 여기 가두고 있다. 소름이 돋았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인 채로 있었지만 최근까지 누군가가 쓴 것처럼 생생했다. 곧바로 방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 순간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곧이어 방 안에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것은 새로운 메시지였다.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나는 거에 기절할 듯한 상태였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는 정말 나가야겠다는 생각의 길을 무작정 달렸고 마침내 골목의 끝에 다다랐다. 그곳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거리였다. 드디어 골목을 벗어난 것이다. 한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골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꿈이라도 꾼 것일까 의아해하며 집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주머니 속에서 발견한 낡은 열쇠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골목은 더 이상 찾아갈 수 없는 기억 속의 미로로 남았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전히 내 책상 서랍에 먼지 속에 묻혀 있다. 어느 날 나는 그 열쇠를 다시 꺼내들었다.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머릿속에 울리기 시작했다. 다시 돌아와 나는 바로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 골목과의 마지막 연결고리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 골목이 여전히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은 떨쳐낼 수 없었다. 그 이후로도 가끔 나는 그날 밤의 속삭임이 들릴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리고 문득 그 골목의 끝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그 방의 정체는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 비밀은 아직도 그 골목 속에 잠들어 있는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한국의 공포 커뮤니티에서 종종 글을 남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오싹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 보니 저도 모르게 다양한 공포 경험담을 수집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얼마 전 친구들과 겪었던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몇 달 전, 저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한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며칠간 쉬어가자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죠.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렴한 모텔을 하나 찾아 예약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꽤 깔끔하고 아늑해 보였거든요. 여행 당일, 우리는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산속이라 그런지 일단 버스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도 한참 동안 걸어가야 했어요. 드디어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는 타이밍이었죠. 모텔은 기대보다 훨씬 더 허름해 보였고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런 데가 바로 공포영화 촬영지 아니겠냐고 웃어넘겼습니다. 모텔 로비에 들어서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무표정한 얼굴로 예약자를 확인하더니 우리의 방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방은 2층에 있었고 모텔의 통로는 매우 어둑어둑했습니다. 복도에 비치는 희미한 전등빛마저 깜빡거려서 더 오싹하게 느껴졌죠. 우리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묘한 냄새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그냥 오래된 건물에서 날 법한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저기 창밖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아 하고 말해서 모두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창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어두운 숲만이 있을 뿐이었죠. 우리가 착각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묘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자정 무렵 갑자기 방 안이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이번에는 복도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체를 질질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였죠. 모두 움찔하며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금세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역시 낡은 모텔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다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새벽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명확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감히 방 밖으로 나가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마자 우리는 도무지 여기서 더 이상 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빨리 짐을 챙겨 모텔을 떠나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비는 어젠 본 적 없는 또 다른 중년 아저씨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가셨냐고 묻자 그 아저씨는 무슨 소리냐? 몇 처음부터 이 모텔에는 자기가 혼자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흐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흐느낌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 여전히 의문투성이지만 그 후로 우리는 그 모텔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다시 그곳에 가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볼 날이 올까요? 하지만 솔직히 다시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경고하고 싶은 마음에 이 글을 남깁니다. 산속의 모텔을 선택하실 때는 다들 조심하세요.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 당시 나는 오래된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오피스텔 건물은 꽤 오래되어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일상이었어.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나는 과제를 하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내 방 밖에서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옆방 사람이겠거니 하고 넘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발소리는 점점 내 방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문을 열어 복도를 확인했어. 복도는 아무도 없는 적막한 상태였고 발소리는 멈춰 있었어.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마자 이번에는 천장에서 이상한 긁는 소리가 들렸어. 뭔가 날카로운 것이 천장을 긁어댄 듯한 소리였지. 나는 공포에 휩싸였다. 다음 날 나는 건물 관리인 아저씨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 아저씨는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이 건물에서는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 며칠 후 나는 친구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고 그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몇 년 전 큰 사고가 있었다던데. 혹시 그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찾아봤어. 놀랍게도 내가 사는 오피스텔 근처에서 몇 년 전에 큰 화재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사고 현장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건물의 자리였다는 거야. 혼란스러워진 나는 다시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갔어.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그 건물에서 있었던 일이 정말 맞냐고 물어봤어. 아저씨는 한숨을 쉬더니 사실 이곳은 오래전에 화재가 난 자리였어. 그 일 이후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들 하더군. 하지만 내가 여기서 일한 몇 년간 큰 문제는 없었어. 라고 말했어. 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겁에 질린 상태로 침대에 누웠어. 그리고는 잠들지 않기 위해 음악을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 문득 음악이 끊기고 휴대폰 화면이 꺼졌어. 갑자기 내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그 순간 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내 방문 바로 앞까지 오는 것 같았어. 갑자기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멀어져 가고 있을 뿐이었어.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더 이상 그 방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 결국 한 달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 지금도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르면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다행히 더 이상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곳에는 분명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야. 지금도 그 오피스텔 앞을 지나가면 그때 맡았던 불길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